야만의 시대에 빛난 사람들, 죽음의 문턱에서 목숨을 건 위인들이 있었다. 정석희, 태안유족회장.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의 피해가 가장 컸던 폴란드에서 그릇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오스카 쉰들러 1908.4.28에서 1974.10.9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갇힌 유대인 학살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전쟁을 멈추게 할 신분도, 영향력 있는 군인도 아니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유대인을 구해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죽음을 눈앞에 둔 유대인들을 공장 가동을 명목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돈으로 사 무려 1200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실제로는 제대로 가동된 일도 없는 공장 종업원으로 둔갑시켜 구출해낸 처절한 역사의 숨결이 1999년 독일 북부 힐레스하임의 한 건물에서 발견된 쉰들러의 낡은 서류 가방에서 1200명 유대인 명단이 밝혀짐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예루살렘 시온 산 남쪽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그의 무덤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의 참배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학살의 대명사로 독일 히틀러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끔찍한 이승만의 학살에 대해서는 먼 나라 얘기처럼 흘려듣는다. 독일은 히틀러의 학살 만행을 철저히 파헤쳐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했지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자유민주주의 화신으로만 떠받들었지 한 번도 학살의 원죄를 묻지 않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도올 김용옥은 이승만을 당군일의 살인공작에 능한 거룩한 사기꾼으로 혹독하게 비판했다.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던 이승만의 야만의 시대에도 죽음의 문턱에서 목숨을 건 위인들이 있었다. 독일의 쉰들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세월 속에 묻힌 한국의 쉰들러들이 있었다. 아직도 이념의 공간이 편협한 이 땅에서 그들의 행동이 몹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었겠지만 도덕적, 양심적 인륜을 저버릴 수 없었던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 김익렬, 1921-1988, 중령의 제주 4.3 평화협상. 해방 후 1947년 3월 1일 두 번째 맞이하는 3.1절 기념행사에서 제주 주민 3만 명이 행사가 끝나자 벌인 가두시위 도중 무장경찰이 쏜 총에 민간인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제주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고 이에 항의하여 일어난 총파업에 관공서 및 민간기업 종사자의 95%가 가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서북청년단, 서청 등은 빨갱이 혹은 밀무역의 혐의를 씌워 구금, 폭행, 약탈, 강간 등을 저질렀다. 민중은 분노했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은 서북청년단, 독립축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극우단체를 공격했다. 당시 무장대는 350명 규모로 무기는 구식 일제 소총 27자루, 권총 3정 그리고 죽창이 고작이었다. 그 후 미군정은 제주도 군정장관 등 고위 관리들을 극우 성향의 인물들로 대폭 교체하여 대대적 숙청작업에 착수하고 새로이 경찰 병력을 확충하는 한편 모슬포 주둔 국방경비대 구연대 김익렬 중령에게는 진급과 보직의 특혜와 돈까지 제시하면서 강경진압을 압박했지만 민족반역의 대가로 호위호식하라는 것인가? 라며 김익렬은 거부했다. 경찰에 비해 민족 성향이 강했던 구연대는 이 사건을 경찰과 서청과 같은 극우 세력의 횡포로 야기된 것으로 판단하여 선선무토벌을 원칙으로 정하고 무장대와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낙인 찍어 강경진압을 재촉하던 경무부장, 지금의 경찰청장, 조병옥에 맞선 김익렬은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만행을 담은 사진 증거물과 각종 증언을 제시하며 경찰과 서청의 만행에 반발한 민중폭동이라고 규정했다. 1948년 4월 22일 김익렬 중령은 한라산 무장대에게 평화협상을 요청하는 전단을 살포했다. 나는 동족상잔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기 위하여 형제 여러분과 굳은 악수를 하고자 만반의 용의를 갖추고 있다. 나는 이에 대한 형제 여러분의 회신을 고대한다. 고 김익렬은 정권을 확약받은 뒤 가족들에게 남기는 내 통의 유서를 작성하고는 1948년 4월 28일 무장대장 김달삼을 만나 74시간 안에 전투중지와 무장해제와 하산이 이루어지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화협상을 성사시켰다.
이행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노모와 부인, 6개월 된 아들을 무장대가 감시할 수 있는 민가에 머물도록 하여 사실상의 인질 보증을 해준 셈이었다. 합의 뒤 입산자들의 귀순과 하산이 순조롭게 이행됐다. 그런데 1948년 5월 1일 오라리 마을 방화 사건이 협상 파기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지만 사실은 미군정과 경찰의 지휘 아래 서북청년단과 대동청년단에 의해 저질러진 조작행위였다. 5월 5일 제주에서 미군정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조병옥이 김익렬을 빨갱이로 몰자 김익렬은 조병옥의 복부를 걷어차고 멱살을 흔들었다. 이튿날 김익렬은 해임됐고 구 연대장은 미군정 장관의 신복인 박진경 중령으로 교체되었다. 그의 취임사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 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 그의 말은 이미 대학살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지만 박진경은 6월 18일 새벽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의 총탄에 쓰러지고 말았다. 김익렬은 1968년 중장으로 예편한 뒤 1969년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제주 4.3 사건을 미군정 감독 부족과 실정으로 말미암아 제주도민과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며 관의 극도의 압정에 견디다 못한 민이 마지막으로 들고 일어난 민중폭동이라고 본다. 당시 제주도 경찰, 감찰청장, 제주군 정관, 조병옥 경무부장, 미군정 청장관 딘 소장 등 한 사람이라도 초기에 현명하게 처리하였다면 극소수 인명 피해로 해결될 수 있었다. 조병옥 씨 이하 경찰은 사건 해결보다는 죄상이 노출되어 모가지가 달아날까봐 진상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개인적으로는 고인이 된 이들의 죄상을 덮어두는 것이 인간적 예의라고 생각하나 침묵을 지키기에는 역사의 증인으로서 나의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컸다. 제주 4.3 문영순 서장.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이 벌였던 대량 학살의 광풍 속에서도 무고한 양민의 희생을 막으려 온몸을 던졌던 한국의 쉰들러가 있었다. 제주 4.32 문영순, 1897.1.4에서 1966.6.20, 이 바로 그 사람이다. 1950년 8월 성산포 경찰서장이었던 문 서장은 당시 계엄사령부의 예비검속자 총살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 이라는 글을 쓰고 공문을 돌려보내 주민 221명이 목숨을 살렸다. 성산포경찰서에 수감된 죄 없는 사람들을 훈방하면서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대신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는 말을 남겼다. 모슬포 경찰서장이었던 1948년 12월에는 처형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 100여 명에게 자수를 권해 이들을 훈방했다. 독립군 출신의 문영수는 경남 함안 경찰서장을 마지막으로 경찰을 그만둔 후에는 다시 제주로 내려가 쌀가게를 운영하며 가난과 싸우다가 남겨진 후손도 없이 홀로 생을 마감했다. 주민들은 문 서장의 이런 행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 서귀포시 대정읍에 그의 공덕비를 세웠다. 제주 4.3 평화기념관의 4.32인 코너에도 실려있는 문 서장은 2018년 11월 1일 추모 흉상제막식과 더불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현양되기도 했다. 구례 안종삼 서장.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30여 명이 학살된 전남 구례 보도연맹 사건에서 당시 구례서장이었던 안종삼, 1903년에서 1977년, 서장 덕분에 수백 명이 목숨을 건진 사실이 진실화회의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 구례경찰서는 소집명령을 내려 보도연맹원 수백 명을 경찰서 유치장과 창고 등에 구금했다. 이들 가운데 좌익극렬군자로 갑종에 해당되는 30여 명은 옥천나들 골짜기에서 그리고 외곡 출장소에 갇혀 있던 7명은 구례군 토지면 섬진강 모래톱에서 학살됐다. 나머지 보도연맹원들도 경찰에 의해 살해될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안 서장이 학살을 적극적으로 막은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다. 보도연맹원들을 처형하고 퇴각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구금 480명을 풀어주는 용단을 내렸다. 이들을 석방하면서 안 서장은 지금부터 여러분을 모두 방면합니다. 애국의 기회를 줄 테니 나라에 충성하십시오. 이 조치로 내가 반역으로 몰려 죽을지 모르지만 혹시 죽으면 나의 혼이 480명 각자의 가슴에 들어가 지킬 것이니 새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진실화해위원회가 결정서에 첨부한 광복 30년사, 1975년 전남일보 발행에 실린 보도연맹원 석방 당시 안종 3구의 경찰서장의 비장한 연설이다. 단서장의 공적을 기리는 동상이 구례경찰서에 세워져 그가 480명이 목숨을 살린 지 꼭 62년이 되는 날 제막되었다. 2012년 7월 24일 경찰서 마당에서 열린 제막식에는 주민과 경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월성군 양북면 차동식 선생,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산하식민하급 관료를 지낸 이효부란 자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좌우갈등이 격화하던 시기 경북 월성군 내남면을 기반으로 대한청년단, 한청, 과민보단을 조직하여 세력을 만들고 경주군, 경주시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민보단장을 맡았다. 이여부의 민보단은 이승만으로부터 공비토벌의 엄적을 인정받아 나중에는 경찰 위에 군림하는 경찰의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하는 무소불위의 이 지역 권력자가 되었다. 민보단의 횡포는 날로 심해져 무고한 양민을 살해, 방화, 약탈을 일삼는 무법자였음에도 경찰은 오히려 공비토벌의 엄적을 내세워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강공투사의 명분과 막강한 수탈 재력을 바탕으로 이여부는 훗날 자유당 3선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4.19가 일어나자 살인방화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투옥되었으나 이듬해 5.16 쿠데타로 무죄 석방되었다. 이여부가 공비토벌을 빌미로 악랄한 양민학살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월성군 양북면 제1구장이었던 차동식 선생은 마을 사람들을 미리 대피시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 차동식 선생은 수백 명이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대신 자기는 마을에 홀로 남아 두 손을 묶인 채 트럭에 실려 울산 강동계곡에 끌려가 처형되었다. 1950년 8월 12일. 차동식 선생처럼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위연히 버리고 마을 사람들을 구한 미담은 지금도 이 고장 전설처럼 전해져 오고 있다. 유해를 찾을 길 없는 강동계곡에는 가묘 위에 이름 없는 백비만 세워져 있을 뿐이다. 너거 아부지땜이 사람들이 마이 죽음에서 목숨을 건졌대이. 동네 어른들과 집안 할아버지들이 선생의 아들 차석환 씨에게 들려준 얘기다. 영동 용화 이섭진 지서장과 부인 박청자. 영동의 쉰들러라고 불리는 충북 영동의 이섭진. 1921년에서 1981년, 용화 지서장의 얘기다. 1950년 6.25 가나자 군인과 경찰이 후퇴하기 바쁜 상황에서 경찰서 사찰계와 특무대가 나서 보도연맹원 소집이 있었다. 아무래도 이런 갑작스런 소집령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섭진 지서장은 고민 끝에 부인 박청자와 상의했다. 부인의 생각은 단호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일 것이냐? 당신이 죽더라도 보도연맹원들을 살려야 해요. 당신은 계엄령 상태였고 경찰서와 특무대의 지시를 어기고 보도연맹원을 살려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했다. 지서 유치장 앞마당에 집결되어 있던 보도연맹원 40명에게 소집이 끝났으니 모두 집으로 돌아가시오. 라는 말에 거기에 모여있던 보도연맹원들은 죽음의 울타리에서 자신들이 벗어난 것도 몰랐던 것이다. 그 일로 해서 수복 후 영동경찰서에 일주일간 구금되는 신세가 되었고 문제경찰로 낙인 찍혀 좌청과 비위경찰의 오명을 쓰고 1961년 강제 퇴직하는 신세가 되었다. 퇴직 후에는 2년간 옥천에서 광산관리자로 일한 이후로는 변변한 직업을 갖지 못한 채 영동에 거주하면서 소리꾼으로 다른 삶을 살다 1989년 11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이섭진이 영동에 돌아왔을 때 마을 동민들이 환영회를 열어주고 유지들은 앞장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서 쌀 한 대씩을 모아 이섭진 지서장의 위로운 삶을 기리는 지서주임 이섭진 영세불망비를 용화지서 앞에 세웠다. 영세불망비, 강직하고 현명하게 일에 임하여 어질고 착한 마음으로 사람을 구했네. 한 고을을 잘 다스리니 그 덕이 이웃에까지 미쳤도다. 모든 사람들이 봄을 맞이하듯 집집마다 그의 덕을 기억하여 비록 길가에 세운 조각일지라도 영원히 잊지 말자. 1952년 1월 11일 주민일동 청주시 강서면 남정식 지서장. 충북 청주시 강서면 보도연맹원 50명은 자신들이 죽음의 땅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줄도 모르고 털레털레 집으로 갔다. 보도연맹원들이 강서 지서장 남정식의 깊은 뜻을 알게 된 것은 여름 난리에 피난 갔다가 수복된 후였다.
영동경찰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서 마당에 모인 보도연맹원들을 지서장이 모두 집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자신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공군 참전으로 전세가 또 다시 역전되어 겨울 피난 준비는 청원군 강서면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일사후퇴로 퇴각하면서 상급 경찰기관에서 강서면 휴암에 있던 양곡창고에 불을 지르고 후퇴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다. 양곡창고에는 쌀 3,600 가마가 있었다. 인민군과 중공군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하여 전부 불태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정식 지서장은 쌀을 불태우지 않고 주민들과 피난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제천군 한수면 최근성 지서장. 최근성 지서장은 여기 있으면 모두 죽소 얼른 도망가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지서 안으로 들어갔다. 지서마당에 모였던 보도연맹원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충북 제천군 한수면 보도연맹원들이 한 명도 죽지 않은 이유였다. 제천의 쉰들러로 불릴 수 있는 최근성 한수면 지서장의 미담 사례다. 최근성 지서장은 강릉 최씨로 충주 살미면 문화리 출신이었다. 해방 후 경찰에 투신하여 6.25 당시에는 제천군 한수 지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수면에서는 최 지서장 덕분에 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한 학살 피해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최근성은 6.25 때 보도연맹원 구출 소식이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선출직 면장에 추대되어 1959년 4월부터 1년간 한수면장에 재직했다. 영동군 용산면 김노원과 김춘옥 그리고 백남길 지서장. 김노원은 영동군 용산면의 대표적 유지로 지주이면서 양조장을 경영했다. 아내 김춘옥은 하늘 같은 남편 김노원이 경찰과 군인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 다급한 목소리로 닭을 잡아 오라니 어쩔 수가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19마리 닭의 목을 비틀어 술안주를 만들고 밥과 국수도 푸짐하게 준비했다. 술에 취한 경찰과 군인들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다. 김노원은 이 틈을 이용하여 용산지서 인근 가만히 창고에 갇혀있던 용산면 보도연맹원 50명을 탈출시켰다. 모두들 빨리 도망가게. 여기 있다가는 모두 끌려가서 개죽음 당한단 말이야. 빨리 도망가. 김노원은 창고 창문만을 뜯어 놓고 출입문은 다시 못으로 박았다. 보도연맹원들이 창문으로 탈출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도망간 보도연맹원들을 다시 잡아들일 수는 없었다. 군인과 경찰들은 지서별로 예비검속되어 있던 보도연맹원들을 처형한 후 후퇴하기에 바빴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노원은 지서로 발걸음을 옮겼다. 동생, 보도연맹원들을 전부 살려야 하네. 라고 귓속말로 얘기했다. 백남길 지서장은 그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었다. 이미 2차례나 소집된 관내 보도연맹원들이 죽었을 것으로 짐작했기 때문이다. 김노원과는 평소에 형님 동생하는 관계이고 영동군의 군수나 경찰서장이 용산면에 오면 대접을 도맡아 하는 지역 유지였던 것이다. 동생 이번에 보도연맹원들을 죽여서는 안 되네. 꼭 살려야 돼. 광기의 시대, 죽음의 시대에도 상부의 명령이라는 명분으로 아무런 의문이나 주저함이 없이 양민을 학살하는 분위기에서 목숨 걸고 이들을 살려주려고 한 이들이 있었다. 역사가 이들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포항 죽장 김동원 지서장. 김동원 경위, 1924년에서 1999년. 는 6.25 전쟁 당시 포항경찰서 죽장 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정부에 빨치산에 도움을 준 모든 사람을 처형하라. 는 명령이 내려지자 죽장마을 주민 200여 명의 부역 사실을 일일이 확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주민들의 목숨을 구했다. 선처로 목숨을 구한 마을 주민들은 전쟁 중에도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포항시 죽장면 이밤리 770에서 2번지 애나무로 만든 의적비를 세웠고 1985년 대리석으로 재축조했다. 그리고 김동원 경위는 안강전투에 참전하는 등 공비소탕 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대통령 방위포장과 국민훈장 성류장을 수운했으며 국가보훈처는 그의 공적과 의적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현충시설로 지정했다. 이 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한국의 쉰들러들이 많을 것이다. 찾아지는 대로 또 알려지는 대로 그들의 미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록하고 기억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1960년 4.19 혁명 직후 전국유족회가 제2공화국 장면내각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는 114만 명, 서울 2만 명, 경기 6만 명, 충남 3만 명, 충북 5만 명, 전남 21만 명, 전북 19만 명, 경남 25만 명, 경북 22만 명, 강원 3만 명, 제주 8만 명에 이른다.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당시 인구수에 비해 충남 지역의 희생자가 그래도 적음을 알 수 있다. 충남 지역에서도 천안시와 청양군의 희생자가 타시, 군에 비해 월등히 적었다. 그것은 그 당시 민간인 학살의 중심에 섰던 해당 지역 경찰서장이었던 천안의 김종대 서장과 청양군의 김인진 서장의 암묵적 역할이 컸음을 짐작케 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는 깨알같이 기억하고 있으면서 70여 년 전 내 나라 내 땅에서 일어났던 6.25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의 자국민 100만 학살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쇠다. 역대 정권의 역사 왜곡과 역사 봉쇄의 책임이 크다. 빨갱이에서 시작된 반공주의가 다시 종북주의로, 종북좌파로 중단 없는 강경보수가 판을 치는 속에서 올바른 역사 바로 세우기는 요원하다. 이 근저에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 위치안유지법에서 시작하여 1948년 이승만의 반공법을 이름만 바꿔 갈아탄 현재의 국가보안법 200년 동안 다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직도 국민의 기본권조차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거기서 비롯되는 국가공권력의 남용이 죄 없는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마저 박탈함은 물론 천부의 목숨까지도 빼앗는다는 사실이다. 순치된 이념의 회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래도 용기 있는 한국의 쉰들러들은 있었다. 참고 자료. 우린 너무 몰랐다. 김용옥 저. 기억전쟁, 박만순 저. 제주 4.3 바로 알기. 제주 4.3 평화재단. 경주일영재 자료집. 2013년 5월 25일. 경주일영재 자료집. 2020년 11월 14일.